전 연령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위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1, 20대 젊은 층의 위염 증가율도 높은데요. 답답하고 불편한 속 때문에 병원을 찾은 2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명치 통증이 있어서 잘못됐나 싶어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뭘 먹으면은 제가 부대끼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트름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 통증도 동반돼가지고. 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신물도 올라오는 것 같고 명치에 통증도 있어서요. 네, 그런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부터요? 그럼 매운 음식이라든지 예. 또 뭐 음주라든지 예. 또 커피 같은 걸 좀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음주는 주 1회 정도 하고요. 네. 매운 음식도 또 자주 먹고요. 예. 무리한 음주와 흡연, 계속된 스트레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잘못된 식습관은 위에 자극을 주고 위염의 원인이 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소화불량이고요. 그 외에도 명치 부위 통증, 그리고 속 쓰린 증상, 그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 같은 증상들이 있고요. 이 증상들이 좀 다른 증상하고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소화를 안 되고 조금 불편하게 되면 머리 통증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도 같이 동반되게 되죠. 그래서 위염의 증상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증상들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위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의심이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좀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염은 크게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구분하는데요. 급성 위염의 경우 명치 부위 갑작스런 통증과 구토 등이 발생하고, 만성 위염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또 더불어 환자의 생활 습관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뭐 위험에 얼마나 가까운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이학적 관찰, 예를 들면 이제 명치 부위 눌러봐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간단한 이학적 관찰로 조금 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한 건 사실 위내시경입니다. 이제 위내시경으로 직접 위를 관찰하면 위 표면이나 점막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매번 위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자주 이런 위염이 발생하거나 위염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위염 증상을 소화불량증으로 여겨 방치하게 되면 만성 위염에 시달리거나 심각한 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위장 점막의 상태를 직접 관찰해 진단하는 위내시경 검사. 위장 점막에 나타난 색조 변화, 표면의 결절성 변화, 점막하 혈관의 투영도 등을 관찰하고, 이때 병변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두직 검사를 함께 시행해 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40대 이상일 경우, 40세 이상일 경우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국가 검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 국가 검진을 꼬박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사이사이라도 속이 많이 불편하고 그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는 경우가 좋죠.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점막의 상태와 정도를 관찰해 다양한 위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염의 염증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급성 위염에는 미란성 위염과 출혈성 위염이 있고, 3개월 이상 오랜 기간 지속된 만성 위염에는 표재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 상상피 화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위염의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표면에 이제 발적 같은 게 있는 표재성 위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조금 표면에 손상을 입은 미란성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깊게 파진 궤양성 위염, 위 표면의 주름이 이제 평평해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 여기서 더 나가는 장상피 화생까지 여러 위험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진단을 하게 되고 이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궤양성 위염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시 내시경을 통해서 궤양이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과 이 위축성이 진행한 장상피화생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5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다시 위내시경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잘 지켜보고 환자한테도 생활습관 교정을 얘기를 해줘야죠. 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위산 억제제, 위장 점막 보호제 등의 약물 치료와 함께 식생활 관리가 중요한데요. 위염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위염의 원인이 생활습관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과음이라든지 그리고 매운 음식, 커피, 그리고 늦게 먹는다든지 음식을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주고요. 또 간단한 운동도 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운동을 좀 도와주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명추 부위 통증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죠. 이외에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원인을 막는 겁니다.